한 주간의 큰 이슈들을 모아 기자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김석진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이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지역의 이슈들을 기자들이 정리하고 또 그 뒷이야기 등을 전달해드리는 자유분방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리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동원 기자, 박철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조금 전에 그 목소리 들어보셨죠? 네. 좀 어떻습니까, 장동원 기자? 자, 이 여성분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뭐 여러 사례들을 뭐 접해 보셔서 그렇게 좀 웃으면서 그렇게 넘기시기는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피해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피해자 오명균이라는 그 수사관 그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들을 좀 회유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또 사연도 있다고들 하니까요. 네. 네. 어때요? 아니 보이스 피싱을 지금 이렇게 당한다는 게 뭐 너무 쉽게 당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정작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나한테 닥치게 된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금방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균 수사관이라는 그 자기가 이제 밝히면서 그러니까 가짜를 행사한 거죠. 그래서 28살의 유모 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중국 지린성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 20명으로부터 한 3억 원 정도를 이렇게 뜯어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이제 경찰에 붙잡혔고요. 이렇게 그 정말 좀 우리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뭐 좀 우스갯소리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실제 이걸 당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말씀대로 되게 금액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얼마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사건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안 봤지만 지금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을 때는 뭐 적게는 좀 몇십만 원, 뭐 돈을 좀 쉽게 찾기 위해서 몇십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뭐 물론 어떤 사례에서는 뭐 몇 억까지도 있기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 거는 지난달 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이 사건 관련한 VCR을 한번 보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래. 남구에 사는 67살 전모 씨.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은행 창구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씨는 급한 마음에 현금 3천만 원을 찾아 전화를 건 일당에게 건넸지만 이들은 1,5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큰 돈을 급하게 2차례나 찾으러 온 전 씨를 보고 은행 직원은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직원들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할머니에게는 가짜 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앞서 전달한 3천만 원을 들고 도주한 피의자 역시 붙잡아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조선족인 이들은 모두 17살로 지연 인출 제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리모 군 등 2명을 구속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니 금방 이게 화면을 보면
솔직히 자기 자녀가 그렇게 뭐 납치가 됐다든지 네.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 안 넘어갈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네. 어떻게 이 할머니가 당한 건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수법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사채를 썼다. 뭐 몇 천만 원치를 우리한테 빌려가서 썼다. 근데 아들이 못 갚고 있다. 돈을 못 갚고 있으니까 당신 아들 몸을 우리는 데리고 있다. 장기 적출을 하겠다. 살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엄마가 돈을 대신 갚아주면 이제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물론 아들은 아니죠. 아들은 아닌데 이제 막 울부짖는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 대역인 사람이.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뭐 평생 들어온 아들 목소리겠지만 그렇게 당황을 한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엄마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아들일 수 있겠구나, 아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마련을 하러 가는 거죠, 은행에. 그러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 피해자 인터뷰도 있다고. 네, 한번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시죠. 이게 아들 목소리가 똑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사채를 썼는데 돈을 못 갚아서 근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줘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건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막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잃지 않고. 그래서 어떤 대처를 했길래. 아까 보셨던 VCR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재치 있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피해자 할머님께서 이제 처음에 3천만 원을 찾아갈 때 이제 거기서 은행에서도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맞느냐?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찾아가시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 그 어머님께서 이제 그럴 리 없다. 나는 그런 거 안 속는 사람이다.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 달라.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갔답니다. 가지고 갔는데 이 범죄자들이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순순히 3천만 원을 주니까 한 번 더 하면은 돈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자가 있으니까 1,500만 원을 더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다시 은행에 가서 1,500만 원을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가서 이제 연달아서 큰 돈을 2번이나 찾으러 오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달라.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 직원이 그 범인한테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지금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었고요. 그리고 그 창구 직원이 은행 지점장하고 뒤에 이제 창구가 아닌 다른 직원들한테 눈짓을 준 거죠. 이상하다. 보이스피싱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점장이라든지 이런 그쪽에서는 이제 돈을 지급하지 말자. 돈인 척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은행에 보면은 막 그런 보험 상품 그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3천만 원 분량으로 그 안내서를 마련을 해서 그 검은 가짜 봉지에 돈이군요, 가짜 돈. 검은 봉지에 그걸 싸서 할머니께 드린 거죠. 할머니께 드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돈이 아닐 보이스피싱이 아닐 경우에는 돈을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을 1,500만 원을 할머니께 돈인 척 드리고 그걸 범죄자한테 가지고 갈 때 미리 연락했던 사복 입은 경찰들이 미행을 해서 잡은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그 돈인데 네. 그 3천만 원을 먼저 이제 미리 전달을 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전달한 거. 직접 전달했죠. 그럼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다행히 검거가 됐는데 그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다행히 이게 총책으로 그 지령을 내렸던 중국 총책한테 돈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3천만 원을 미리 가지고 간 3천만 원을. 이 어떻게 잡았냐 하면 이 전달책들이 주고받은 총책으로부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니까 KTX 그 표가 있었어요. 티켓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애들이 이 시간에 기차를 타고 돈을 전달하러 가는구나 하고 뒤쫓아간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기사에 싣지는 못한 이야기인데 이 총책이랑 이 전달책들이 이 경찰이 쫓아오는 거를 또 어떻게 알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지령을 내립니다. 총책들이 문자 메시지에서 어디에서 내려라. 울산에서 기차에서 내려라. 어느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택시를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다닌 거죠. 경찰은 못 잡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도주하고 있던 그 범죄자의 집 주소를 확인을 하고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아버지와 같이 이제 아들을 검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은 회수를 하고 그 피해자께 다 이렇게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취재하신 가운데 그 당시 은행 직원들의 그때 상황을 갖다가 인터뷰를 따신다게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자기들이 인지를 했다거나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고 가시죠. 전화기를 보는 순간 아 뭔가 일이 생겼구나 어머니 전화기 잠깐 줘보세요 전화기 받으니까 그 보이스피싱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매뉴얼대로 나오는 거. 그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은 다음에 돈을 드리면 되니까 일단 할머니를 이제 따라가서 보이스피싱이라면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미리 전해둔 3천만 원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짜 돈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피해를 입지 않아서 정말 천만 다행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이 그 피해 금액이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피해 금액은 줄어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례는 계속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한 144%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피크였네요. 이제. 그렇죠. 예, 피해 건수가 한 32,000건이 넘고요. 피해 금액만 1,637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겠죠. 뭐. 근데 다행히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피해가 점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인출 지연 제도, 돈을 바로 못 찾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 제도가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피해액이 한 40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2015년도 이제 피해 금액인데 2014년도 하반기에 비해서는 한 62%가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를 봤다는 그 내용이 인출 지연 제도 때문에. 그렇죠. 인출 지연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릴까요? 뭐 이렇게 좀 뒤에 찾는다는 뭐 그런 내용인 줄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30분 뒤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얼마 정도를 입금? A 은행에 돈이 있다. 근데 B 은행으로 돈을 붙인다. 돈을 보냈는데 B 은행에서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A 은행에 제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보냈을 때 다른 은행으로 그 쪽에서는 3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30분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보이스피싱이라면 그렇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지를 했을 때 이제 뭐 계좌를 차단을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30분 안에 그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돈을 늦게 찾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게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 이제 피해를 안 입었지만 솔직히 피해를 입은 이제 돈을 갖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일당들한테 준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뭐 또 구제책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구제책들은 마련은 해놓고 있습니다.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그 인출 내역들을 확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뭐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은 돈을 회수를 하거나 이제 또 금융당국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안 당하게 하는 게 급선무고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발생했던 사고들이 다
알아요. 아들 목소리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요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뭐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방안 그 여기저기서 많이 뭐 캠페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건 의심해라 그냥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니, 실제 뭐 장 기자는 뭐 그런 또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아, 예.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참 공교롭게도 제가 경찰서에 취재를 하러 가는 길에 경찰서에 취재를 하러 가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냐? 경찰서 가는 길이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돈을 못 갚아서 지금 잡혀 있다. 지금 네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아까랑 같은 거죠. 이제 됐다. 그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 취재를 하는 이제 경찰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관하고는 한번 웃고 또 한번 또 이런 일들이 또 잦구나 하고 우리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며칠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전화를 받으시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이번 명절에 이제 친척들이 이제 그게 또 소문이 퍼지면서 뭐 사채 쓰지 말라고 저보고 그런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죠. 이런 정보에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당하기 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뭐 인출 지원 제도도 생겼지만 아직도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회피해서 또 다양한 수법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출 지원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직접 돈을 가지고 와라. 아까 할머니처럼. 네. 뭐 어느 지점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검거된 아까 봤던 사건 그 전달책들은 17살이었거든요. 아, 조선족 17살. 10대네요, 10대. 네. 지금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검거된 사건은 16살이 돈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 17살한테 중국 총책이 지령을 내릴 때는 금융감독원 누구 감독원이라고 해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나갈 때 그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감독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당황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니까 그렇죠. 감독원이라고 하면은 속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면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달책들. 전달책들을. 근데 우려되는 거는 물론 그 30분을 지연을 해서 돈을 뒤늦게 찾도록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죠. 지금 범죄자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그 지연 인출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무슨 인명사고가 나거나 그런 피해가 날까봐 그런 거는 좀 그렇겠네요. 걱정이 됩니다. 직접 만나게 되니까 전화상으로 그냥 전달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원정을 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최근에는 그런 피자들이 중국이나 뭐 저기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아예 거기서 기업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중국에서 이제 총책들이 지령을 내려서 이제 수사망을 피해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까 중국 공안들이 우리나라 경찰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검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워낙 성행을 하니까 지금은 저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쪽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계속 줄고는 있지만 아까 그 인출 지연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우선 끊어라. 의심을 먼저 하고 끊으면 전화를 끊으면 돼요. 아니면 뭐 바로 경찰서에 뭐 전화를 한다거나. 경찰서에 전화를 한다는 거는 피해를 봤을 때 그렇겠죠. 일단은 의심을 하고 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기관에서 전화를 할 일이 생겨서 여기입니다라고 전화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맞는데도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그 본의 아니게 의심을 받고 또 이 일 진행이 좀 더디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분들 말씀을 또 들어보면 한번 우리가 의심받고 마는 게 낫다. 우리가 한번 의심받으면 보이스피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심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의심받고 한 번 더 전화하는 게 낫지 괜히 속아가지고 피해를 보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심하십시오. 저희들도 솔직히 그 회사 전화번호도 070으로 시작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맞아요. 이 휴대폰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예, 핸드폰을 걸면 070번호를 안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액이지만 그렇죠. 예,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법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 참 머리 좋습니다. 뭐 결혼식이 많은 시기에는 뭐 청첩장을 보낸다. 뭐 그런 식 또 뭐 연말정산 시기에는 국세청에서 뭐를 확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 이런 사람들 장사하면 정말 잘할 거는 같은데 사기로 이걸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그 이 사람 일반 시민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부족할까를 잘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개인 정보가 일단 다 다른 사람들한테 손에 넘어가 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중국 사람들 그 중국판 그 포털 사이트에 한국 사람 개인 정보 치면은 이만큼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제 정보도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 어디서 경찰서에서 이 경찰서에서 이제 네. 보이스피싱 취재를 할 때 경찰서에서 이제 제 거를 한번 조회를 해주겠다 하고 해보니까 뭐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취미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미 늦었구나. 뭐 막는다고 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포털 하고 사이트에 그 네네. 유명 인물들 이렇게 이름 검색하면은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학력부터 시작해 경력이 네네. 쫙 나오는데 예, 공짜로 그냥 경력이지만 거네. 그 개인 정보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쪽에는 이제 제가 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개인 그 유명 인사입니다. 이제는 다 나옵니다. 네. 요즘 너무 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 솔직히 뭐 어떤 마트나 이런 대형 뭐 이런 데서도 뭐 할인 이벤트 한다 그러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또 그걸 맞아요. 넘기고 네. 그러잖아요.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긴 한데 정말 무섭네요. 언제 어떻게 당할 수 모르니까. 그래요. 뭐 하여튼 오늘 장 기자 취재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먼저 확인, 의심부터 해라. 네. 예,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으려면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의심부터 해라. 예, 아마 그 그리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의심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듣는 기관, 우리 국가기관들 거기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 은행, 네,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법원이 있는데. 뭐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뭐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속 네. 좀 앞으로도 좀 취재 좀 해주시고, 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야, 우리 인생에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테지만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겹게 이렇게 버티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은 좀 어색하고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좀 매회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좀 더 날카롭게 그리고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